많은 분들이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괜히 증여세 신고하면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 증여해준 부모님의 사업체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로 인해서 내 계좌를 다 들여다보는 건지, 오늘은 증여세 신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국세청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최영석. 세무사님, 오늘은 증여세 신고와 조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 진짜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증여세 신고를 하면 이때도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닌 건지, 증여세 신고하기가 너무 꺼려진다, 무섭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세무사님 국세청 출신 세무사잖아요. 정확한 팩트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았지만 실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 이때도 국세청에서 내 금융계좌를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증여를 해도 되는지 걱정하시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조회해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조회해보기 위해선 반드시 상속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계좌 조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등에서 나의 계좌를 조회해 봤다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 계좌를 조회해 봤다고 반드시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럼 국세청에서 계좌를 조회해보면 통지를 해준다. 근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어려워지는데, 세무사님 주특기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주시는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 조회 통지서를 바로 보내주게 되면 해당 국가기관에서 금융조회를 한 목적을 달성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내 계좌를 조회해보고 다음날 통지를 해준다고 가정해보면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검찰청에서 어제 내 계좌를 조회해봤네?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빨리 계좌에서 돈을 다 인출해버리자. 이럴 수 있죠.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좌 압류를 통해 보전을 해야 하는데 다 인출해버리면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국가기관에서 계좌를 조회해보면 통상 그 사실을 6개월 뒤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 규정 때문에 제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도, 세무사로 개업해 나와서 조사 대응을 해드릴 때도 조사가 끝난 뒤에 납세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금융기관에서 이런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무슨 문제가 또 있는 건가요? 금융기관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면 또 놀랄 수밖에 없죠. 확실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통지서는 6개월 전에 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계좌를 지금 조회를 해봤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지를 받으신다면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통지를 해주는 것 뿐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통지서는 바로 찢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조사도 안 받았고 체납도 없는데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겠죠. 예전에 유명 작가님이 이런 통지서를 받고 나에 대한 뒷조사가 있었구나 하고 대응을 하셔서 기사가 여러 번 났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요즘 국세청에서 AI를 도입해서 내 계좌 거래 50만 원 이상은 다 들여다본다더라, 이런 내용들 유튜브 등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최근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도 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좌를 조회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계좌를 하나하나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데들이 많은데 이건 꼭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사유도 있는 것이니 국세청에서 AI 조사한다는 내용은 믿지 마세요.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증여세 신고 시에는 국세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납세자의 계좌를 조회해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통상 증여세 신고 시에는 내 계좌를 조회해보지는 않지만 필요시에 계좌를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국세청에서 계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지, 제출한다고 하니까 또 이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은
금액은 세금이 안 나오죠. 과세 미달이라고도 합니다. 직계 좀비소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을 이용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주고 증여세 신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는 이 1억 5천만 원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근거를 찾기 위해 납세자에게 계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의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세할 금액도 없고 아주 당연한 증여세 신고서인데 이런 증여세 신고서가 들어갔을 때도 국세청에서 계좌 근거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증여세 신고서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근거 없이 5천만 원의 증여세 과세 미달 신고서를 국세청에서 인정했는데 나중에 납세자가 나는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세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증여세 신고서 법정 양식을 보면 계좌 근거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지만 국세공무원 대부분 그 근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가 안 된 현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양성화하고 싶은데 소득 신고를 많이 하자니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은 평생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1억 원을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해 준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자. 그럼 세금 없이 현금 1억 원을 양성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세청에서 계좌 근거를 받지 않고 증여세 신고서를 인정한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기 참 쉽겠죠.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인 출산의 사유가 있더라도 증여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아야지만 공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혼인 신고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증여받은 돈은 혼인 출산 공제가 안 되니 예전에 돈은 받았지만 지금 2025년 9월에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만 하자. 이런 경우에도 계좌 근거가 없으니 검증을 통해 증여세 추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유의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은 평생 딱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고요. 혼인 1억 원, 출산 1억 원, 합쳐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이든 출산이든 어떤 사유든 합계 1억 원만 이용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혼인 공제는 사유 발생 전후 2년 내에 받을 수 있고요. 출산은 사유 발생 후 2년 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혼인신고는 내가 2년 뒤에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내가 2년 뒤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출산 공제는 사유 발생 후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계좌를 자진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도 계좌 거래 내역을 다 제출을 해야 되나요? 부동산원 소명처럼 증여받은 전후 2주만 딱 보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계좌 근거는 증여받은 거래 내역 한 건만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형식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화면 캡처해서 내셔도 되고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 근거를 제출하더라도 내 계좌 전체를 제출하라고는 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들만 조심하셔서 계좌 근거를 제출하신다면 증여세 신고서는 빠르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계좌 근거 제출이라는 것은 증여받았다는 딱 그 항목만 제출하시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네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국세 중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가 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우리가 신고를 하는 대로 확정이 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의 결정이 있어야만 확정이 되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조사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조사에 대해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증여세 조사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상속세 조사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증여세 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조사는 왜 나오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문 PD, 자금 출처 조사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요즘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증여세 조사 중 하나이고요.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력이 안 되는 사람이 증여를 받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빠가 미성년자인 딸에게 10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해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10억 원에서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는 수중자인 딸이 내야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딸이 증여세 2억 3천만 원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증여세 2억 3천만 원을 아빠가 내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세 2억 3천만 원 내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때는 딸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되므로 증여세 2억 3천만 원도 증여해 준 것으로 증여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루프로 가게 되는데요. 이걸 증여세 대납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해서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에이,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부하는 것까지 보겠어? 그냥 2억 3천만 원만 납부하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국세청에서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위 사례에서 딸이 현금 10억 원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때도 증여세 대납액을 계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때는 딸이 미성년자이지만 현금 10억 원을 받아서 그 금액에서 내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10억 원 증여받아서 2억 3천만 원 증여세 내고 나면 7억 7천만 원으로 뭘 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부동산을 받았으므로 납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외에도 증여세 조사가 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증여재산 평가를 잘못한 경우에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데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경우, 감정평가 기준에 해당하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리고 주식매매의 경우 적절한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등등의 사유로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절세는 최영석. 샘사님, 오늘은 증여세 신고와 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실제 사례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도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 신고로 인해 내 계좌가 조회되는 건 아닌지, 조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들이 많으셨는데요. 증여세 신고로 인해서 내 계좌가 조회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증여세 신고로 왜 조사가 될 수 있는지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꼭 기억하셨다가 현명한 증여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